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하는 외국인이 화제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한 세계 최정상급의 외국 기자의 말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윌리엄 브라운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국 런던 그레이색 하늘이 드리워진 도시에서 50년을 살아온 제게 동양의 작은 나라는 지도 위의 점에 불과했죠. 매일 아침 6시 반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뜨고 같은 양복을 입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사무실로 향하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변화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안정적인 삶, 어쩌면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루하기까지 한 삶이었어요. 주말이면 오래된 친구들과 펍에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 때문이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20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영국인 기자의 경험담을 담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책을 집어들었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나라,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 한가운데 고즈넉한 한옥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책을 다 읽은 후에도 한국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 관련 영상을 밤늦게까지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 나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해 갔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죠. 영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 따뜻함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국제금융 컨퍼런스 참석차 서울에 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보통 같으면 해외 출장은 젊은 직원들에게 맡기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의아해했죠. 윌리엄이 해외 출장을 자원한다고 50년 동안 런던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이. 그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까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은 책으로만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밤에 보는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끝없이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은 마치 별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컨퍼런스는 사흘간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많은 한국인 금융 전문가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과 후의 회식 문화였죠.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사 동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저는 휴가를 내어 며칠 더 서울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명동의 활기찬 쇼핑거리,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도시의 숨결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웠고 모든 경험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매콤한 맛, 호떡의 달콤함,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의 맛은 제 미각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곳에서 느꼈던 활기와 에너지를 그리워했죠. 동료들은 제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열정적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졌죠. 회사의 한국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제가 그곳을 맡아 운영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처음에 상사는 제 제안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제 진지함을 알아차린 후에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결국 회사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서울지사의 책임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의 새 출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변화가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짐을 싸고 50년을 살아온 런던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모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한국에 정착하는 첫 몇 달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짧은 여행으로 경험했던 것과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달랐죠. 언어부터 시작해서 음식, 주거 환경, 그리고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회사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불편함이 많았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간단한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2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영어와는 너무나 다른 문법 구조,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어휘들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간단한 대화도 시도해봤죠. 실수도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의 업무 문화는 영국과 많이 달랐죠. 영국에서는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오래 일할까? 비효율적인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담긴 책임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었어요. 회식 문화도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여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회식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상사의 인간적인 모습, 동료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도 점차 이런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주거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는 런던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효율성에 점차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 아파트의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은 영국의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는 느낌은 정말 최고였죠. 음식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힘들었습니다.
김치나 고추장의 매콤함은 영국인의 입맛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조금씩 도전하며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계탕의 담백함, 불고기의 달콤함, 그리고 비빔밥의 조화로운 맛은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가 생각날 정도가 되었죠. 생활 속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에 일어난 일인데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당시 저는 제대로 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의사도 그 시간에는 없었죠.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온몸으로 저와 소통하려 했고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몸조리에 좋다며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웃끼리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다니.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이웃들과 더 자주 교류하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웃들과 가까워지면서 한국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죠. 동네 슈퍼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집에 초대해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는 이웃들이 저를 초대해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을 대접해 주었고 그들의 가족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높이 평가해 주었고 그들도 저를 돕기 위해 영어를 연습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점차 하나의 팀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영국식 업무 방식과 한국식 업무 방식을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직원들의 책임감과 끈기는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영국식 합리성과 효율성을 전수하려 노력했죠. 이런 상호 학습을 통해 우리 팀은 더욱 강해졌고 성과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많이 적응하게 되었어요. 김치의 맵고 시큼한 맛도 좋아하게 되었고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챙기는 깊은 정서였어요. 회사에서의 성과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영국 본사에서도 저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아시아 지역 확장에 대한 더 큰 권한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조금씩 녹아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방문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에 점점 더 매료되었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 경복궁의 웅장한 아름다움, 한강변의 현대적인 공원들까지. 이 모든 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사계절이었어요. 영국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의 사계절은 훨씬 더 뚜렷하고 아름다웠죠.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과 함께 시원한 계곡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문화가 새로웠습니다.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으로 산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동화 속 세상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자연의 변화는 제 마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의 권유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제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교감은 더욱 깊어졌고, 저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에 한 아이가 제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한국에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죠.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서 왔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새로운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한국에 온 것이었어요. 봉사활동은 점차 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아동센터 외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서 영어 통역을 돕기도 하고, 환경보호단체의 한강 정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제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건 노인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손자처럼 대해 주셨죠. 특히 김할아버지는 제게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는 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해금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문화, 예의범절, 그리고 삶의 지혜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분과의 대화는 항상 깊은 통찰로 가득했고,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한국 생활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길을 걷다 만나는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단골 식당에서는 제 취향을 알고 음식을 추천해 주었죠. 한국어도 많이 늘어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 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회사에서의 위치도 더욱 견고해졌죠. 서울지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영국 본사에서도 저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큰 보람은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들과의 깊은 신뢰와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저를 덮쳤어요. 평소와 같이 출근을 준비하던 아침,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는 간호사 이웃이 응급 상황을 발견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심각한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낯선 나라에서 이런 중병에 걸리다니, 영국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알려야 할지, 회복은 가능할지 등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영국에서의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택한 한국에서의 삶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관계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놀랍게도 그 대답은 예였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병실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죠. 처음에는 얼굴을 알아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하나하나가 제 한국 생활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동료들은 회의 일정을 미루고 달려왔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심지어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도 보양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영국에서의 5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보다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맺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 힘이었을까요? 아픈 몸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제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즉시 수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해서 수혈용 혈액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은 즉시 단체 혈액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고 이 소식은 봉사활동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혈액 검사를 받았고 그중 몇 명이 제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죠. 이런 경험은 제 영국 생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수술 전날 밤 김할아버지가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한국 전통 무속 신앙의 부적을 주셨어요. 수술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하셨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 부적이 저를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과 믿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술날 아침 제가 수술실로 이동할 때 병원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와주었어요.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간호사 손에 쥐어진 김할아버지의 부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들의 사랑과 응원이 제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처음 본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곧 의사가 들어와 수술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빠른 조치와 성공적인 수술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죠.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동센터 아이들이 만든 손편지였어요. 서툰 영어로 쓰인 그 편지들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소중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와서 다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메시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돌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의 의료 시스템도 우수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따뜻함은 그 이상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관심과 배려로 환자를 대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회복된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더욱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이제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 두 번째 고향이자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건강을 되찾은 이상,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회복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했고 명상과 요가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항상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회사로 복귀한 첫날 모든 동료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해 주었는데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동안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제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의 리더십 스타일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결과와 효율성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팀원들의 성장과 행복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회식 문화도 바꿔서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문화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권유로 국립국악원에서 해금 레슨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차 예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특히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 동료들은 저의 한국 문화 사랑에 영향을 받아 그들도 영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때로는 제가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준비하고 그들은 한국의 전통 다과를 가져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봉사활동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외국인의 이야기라는 주제였는데 이 인터뷰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양한 단체와 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죠. 강연에서 저는 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전략,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이상 이곳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진정한 고향이었고 여기서의 삶이 제게 더 큰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한국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그리고 퇴근 후 2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어요. 문법과 어휘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제가 목표로 했던 수준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시험 결과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어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작품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김소월, 윤동주 같은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갔죠. 다음으로는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복잡한 절차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죠. 특히 회사의 법무팀과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면접이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면접에서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특히 한국을 제 2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진심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영주권 취득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 속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어요.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완전히 융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체감했죠. 이런 경험은 추후 외국인 지원 봉사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영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잠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밟은 영국 땅은 여전히 친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죠. 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했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과 긴 회복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효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제 행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이런 저의 변화된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런던의 집은 제가 떠날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까지. 하지만 그 익숙한 공간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영국의 생활 방식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문화, 형식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저는 종종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과 오랜 친구들은 제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영국으로 돌아와 가족 가까이에서 살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점차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한국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제 말을 경청해 주셨고, 때로는 한국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드리자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질문이 늘어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다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죠. 영국에서의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우리도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익숙한 분위기, 한국어 안내방송,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김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반갑고 그리웠어요. 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웃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해 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죠. 특히 김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전통차와 떡을 가져오셔서 함께 나눈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젝트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영국 문화 워크숍과 영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 문화 워크숍을 개발했습니다. 두 문화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즈니스 예절, 의사소통 방식 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워크숍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영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네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드디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제가 이 나라와 맺은 깊은 연결의 상징이었죠. 영주권 수여식에서 저는 한국 국가를 부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그것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수여식 후에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저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영주권 취득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저는 그들의 방문을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한국 음식 투어,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하는 곳들을 방문하는 일정까지. 부모님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을 직접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한복을 본 부모님의 표정은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본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첫날 일정은 경복궁 관람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 베리어 프리 코스를 미리 알아보았고 영어 가이드도 예약해 두었죠. 부모님은 한국의 웅장한 궁궐과 그 속에 담긴 역사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이 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제가 맺은 소중한 인간관계들을 만났죠. 김할아버지,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비슷한 연배의 두 노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많은 것을 나누는 듯했죠. 특히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국 전통 공예품 만들기도 체험했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사용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서 모두가 감탄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셨어요. 봉사활동 현장에서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자랑스러워하시는 눈빛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후에는 이렇게 좋은 의료 서비스라면 내 병도 더 빨리 나았을 거야. 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기 전날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죠. 김할아버지, 회사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그날 밤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때로는 몸짓으로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그들과의 시간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한국에서의 제 삶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떠나기 전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내가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죠.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방문 이후 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특히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문화다리 만들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 있는 영국인들과 영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죠.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영국식 애프터눈 티파티, 언어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양국의 명절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배우는 모습은 제게 큰 보람이었어요. 그들이 문화적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활동이 제 직업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졌어요.
회사에서는 저의 문화 간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국제관계 담당 임원으로 승진시켰고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주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서울지사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역과 유럽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도 물론 기뻤지만 더 큰 기쁨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5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죠. 때로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은근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의 중에 한국어 표현이나 속담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동료들이 보이는 놀란 반응은 여전히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죠. 특히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 일상과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특히 김할아버지와 함께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 등이 주요 내용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아팠을 때 도움을 준 의료진들과의 재회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더군요. 외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인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의 가치관과 정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열정과 끈기 같은 가치들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동시에 영국에서 가져온 합리성, 개방성, 그리고 유머 감각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이런 두 문화의 조화가 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몇몇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관심은 제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죠.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영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영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BBC에서는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저는 영국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도 많은 연락이 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몇몇은 서울에 와서 저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의 나날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죠.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동센터 아이들이 만든 손 편지였어요. 서툰 영어로 쓰인 그 편지들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소중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와서 다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메시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돌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의 의료 시스템도 우수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따뜻함은 그 이상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관심과 배려로 환자를 대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회복된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더욱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이제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 두 번째 고향이자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건강을 되찾은 이상,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회복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했고 명상과 요가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항상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회사로 복귀한 첫날 모든 동료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해 주었는데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동안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제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의 리더십 스타일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결과와 효율성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팀원들의 성장과 행복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회식 문화도 바꿔서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문화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권유로 국립국악원에서 해금 레슨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차 예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특히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 동료들은 저의 한국 문화 사랑에 영향을 받아 그들도 영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때로는 제가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준비하고 그들은 한국의 전통 다과를 가져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봉사활동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외국인의 이야기라는 주제였는데 이 인터뷰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양한 단체와 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죠. 강연에서 저는 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전략,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이상 이곳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진정한 고향이었고 여기서의 삶이 제게 더 큰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한국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그리고 퇴근 후 2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어요. 문법과 어휘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제가 목표로 했던 수준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시험 결과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어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작품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김소월, 윤동주 같은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갔죠. 다음으로는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복잡한 절차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죠. 특히 회사의 법무팀과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면접이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면접에서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특히 한국을 제 2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진심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영주권 취득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 속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어요.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완전히 융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체감했죠. 이런 경험은 추후 외국인 지원 봉사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영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잠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밟은 영국 땅은 여전히 친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죠. 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했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과 긴 회복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효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제 행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이런 저의 변화된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런던의 집은 제가 떠날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까지. 하지만 그 익숙한 공간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영국의 생활 방식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문화, 형식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저는 종종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과 오랜 친구들은
제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영국으로 돌아와 가족 가까이에서 살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점차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한국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제 말을 경청해 주셨고, 때로는 한국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드리자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질문이 늘어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다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죠. 영국에서의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우리도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익숙한 분위기, 한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김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반갑고 그리웠어요. 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웃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해 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죠. 특히 김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전통차와 떡을 가져오셔서 함께 나눈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젝트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영국 문화 워크숍과 영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 문화 워크숍을 개발했습니다. 두 문화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즈니스 예절, 의사소통 방식 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워크숍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영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네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드디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제가 이 나라와 맺은 깊은 연결의 상징이었죠. 영주권 수여식에서 저는 한국 국가를 부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그것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수여식 후에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저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영주권 취득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저는 그들의 방문을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한국 음식 투어,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하는 곳들을 방문하는 일정까지. 부모님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을 직접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한복을 본 부모님의 표정은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본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첫날 일정은 경복궁 관람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 베리어 프리 코스를 미리 알아보았고 영어 가이드도 예약해 두었죠. 부모님은 한국의 웅장한 궁궐과 그 속에 담긴 역사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이 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제가 맺은 소중한 인간관계들을 만났죠. 김할아버지,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비슷한 연배의 두 노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많은 것을 나누는 듯했죠. 특히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국 전통 공예품 만들기도 체험했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사용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서 모두가 감탄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셨어요. 봉사활동 현장에서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자랑스러워하시는 눈빛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후에는 이렇게 좋은 의료 서비스라면 내 병도 더 빨리 나았을 거야. 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기 전날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죠. 김할아버지, 회사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그날 밤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때로는 몸짓으로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그들과의 시간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한국에서의 제 삶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떠나기 전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내가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죠.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방문 이후 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특히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문화다리 만들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 있는 영국인들과 영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죠.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영국식 애프터눈 티파티, 언어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양국의 명절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배우는 모습은 제게 큰 보람이었어요. 그들이 문화적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활동이 제 직업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졌어요. 회사에서는 저의 문화 간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국제관계 담당 임원으로 승진시켰고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주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서울지사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역과 유럽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도 물론 기뻤지만 더 큰 기쁨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5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죠. 때로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은근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의 중에 한국어 표현이나 속담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동료들이 보이는 놀란 반응은 여전히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죠. 특히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 일상과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특히 김할아버지와 함께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 등이 주요 내용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아팠을 때 도움을 준 의료진들과의 재회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더군요. 외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인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의 가치관과 정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열정과 끈기 같은 가치들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동시에 영국에서 가져온 합리성, 개방성, 그리고 유머 감각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이런 두 문화의 조화가 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몇몇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관심은 제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죠.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영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영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BBC에서는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저는 영국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도 많은 연락이 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몇몇은 서울에 와서 저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해온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글을 쓸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특히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책 집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문화적 충돌을 겪으며 느꼈던 좌절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또 다른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죠.
때로는 글쓰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김할아버지의 격려와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에 대한 솔직한 시각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영국에서는 낯선 문화에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많은 독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책의 성공으로 인해 저는 더 많은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기업,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에게 제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었죠. 강연에서 저는 늘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과 영국, 어느 나라가 더 좋은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아요. 두 나라 모두 제게 소중하며 각자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 대답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해 주었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연 활동과 함께 저는 문화다리 만들기 단체의 활동도 더욱 확대했어요. 이제는 한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 사이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문화 캠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활동은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6번째 해,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외국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했고,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는 항상 따뜻함을 전해주었죠. 이제 저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적 코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유명인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가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과 영국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자주 하게 되었죠. 특히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7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던 김할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죠. 할아버지의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의사들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단순한 스승을 넘어 한국에서의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이죠.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때로는 병실에서 해금을 연주해드리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고전 소설을 읽어드리기도 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아 저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특히 할아버지의 손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윌리엄 씨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외국인을 만난 것이 할아버지의 큰 기쁨이셨대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어요. 윌리엄, 넌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야.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앞으로도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지혜와 가르침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유족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3일장 동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할아버지께 해금을 배웠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를 위한 해금 연주회를 열었고 그 음악이 할아버지의 영혼에 닿기를 기원했죠. 장례식 후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해금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더욱 힘쓰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문화다리 만들기 단체 내에 전통문화교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악기, 차예절, 서예, 민화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처음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어울려 전통 문화를 배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무렵 제 책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이는 해외로 나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로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편지와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용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고 조언을 구해왔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국제교육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문화 간 이해와 소통에 관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강좌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강좌에서 저는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 언어 장벽을 넘는 전략,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팁 등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열린 마음과 존중의 자세였어요.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이 메시지는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강좌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 국제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이 센터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계획을 위해 저는 여러 기관과 기업의 후원을 요청했고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들은 이 센터가 국제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죠. 또한 한국 정부와 영국 대사관에서도 문화 교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원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문화적 충돌과 적응 과정,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삶과 행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아팠을 때 보여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었어요. 그때 경험한 공동체의 힘,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까지 베푸는 친절함은 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센터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가치였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지식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센터 설립 준비가 한창일 때 제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 듣고 크게 감동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주, 제주도 등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함께 여행했어요.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부모님은 매료되셨고, 특히 어머니는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과의 여행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어느 작은 찻집에 들렀을 때 그곳 주인이 저의 책을 읽었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분은 제 부모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에 떠오른 자랑스러운 미소는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센터 설립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국제문화가교센터가 서울 중심부에 문을 열게 되었어요. 개관식에는 한국과 영국의 주요 인사들,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죠. 특히 김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와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개관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센터는 개관 직후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언어 교환 모임, 국제 교류 행사 등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 문화와 영국 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죠. 이 센터는 점차 서울에서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갔고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배움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8번째 해,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의 삶에 녹아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외국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죠.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했고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는 항상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맺은 인연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어요. 국제문화가교센터는 개관 1년 만에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센터를 찾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경계를 넘는 경험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세계 문화의 날 행사였죠. 이날 센터에서는 20개국 이상의 문화가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음식, 음악, 춤,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제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센터의 성공은 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센터를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국내외에서 유사한 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영국 런던에도 비슷한 개념의 센터가 곧 문을 연다는 것이었죠. 제 고향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우는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센터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기업 문화에 큰 변화를 주었죠.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여러 국적의 직원들이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고 회사의 문화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책도 출간했어요. 첫 번째 책이 한국 생활의 적응과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책은 한국 사회의 깊은 이해와 문화적 통찰에 초점을 맞췄죠. 특히 한국인들의 정서적 특성, 사회적 관계의 역학,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러 대학의 교재로도 채택되었어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해금 연주자로서도 성장했어요. 김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제는 작은 공연에서 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한 번은 국립국악원에서 외국인 연주자 특별 공연에 초청받아 무대에 섰는데 그날의 떨림과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연 후 많은 한국인들이 와서 한국 음악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센터 활동과 함께 저는 다문화 가정 지원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너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항상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축제를 개최했어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각자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선보였고 서로의 다양성을 축하했죠. 그날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제가 한국인이면서 필리핀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될지 고민했지만 제 경험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더 넓은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책 입안자들과의 대화 현장 방문,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한국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성장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이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9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문득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런던의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변화가 제게 가져다준 깊은 행복과 의미는 무엇일까?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만약 그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런던의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며 변화 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가끔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제게 가져다 준 것은 상상 이상의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영혼의 고향이 되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 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지키는 이 나라의 모습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면 저는 이제 주저없이 대답해요.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여기서 저는 제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저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문화의 벽을 넘어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중심이자 제 마음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 끈기 있는 열정,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에요.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센터를 더욱 확장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풍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